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주시장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는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은 얘기는 제가 작년에 시장이 밑으로 내려갈 때 좋은 거가 있고 나쁜 거가 있습니다라고 항상 제가 우리 사회자분하고, 왜냐하면 마음은 얘가 추세가 하락이니까 이게 내려간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가슴 아파할까봐 중간에 뭐 좋은 얘기 없을까 할 때 어느 것부터 얘기할까요? 좋은 거는 얘가 급락을 주니까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추세적으로는 하락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는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가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 계속 내려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얘는 결국 밑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주가 올라가다가 결국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미 연초에 주가가 올라갈 때 방금 우리 사회자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이게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뜰 수 있는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금리가 저금리, 제가 저금리라고 하지도 않죠. 여러분 기억에 남도록. 금리가 똥검지를 때리든지 그래서 자산가치 올라가는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장세가 바로 지금의 장세다. 그래서 2020년 3월달 장세에서부터는 얘가 투열스 간다고 자식이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투열스 간다고 얘기보다는 올라가다가 현대차처럼 2단 저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면서 조심스럽게 이 길을 걸어왔는데 결국 이 장이 지금은 2단 저침으로 주가가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서 잘 보시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서바이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심한 이러한 장세, 그러니까 작년 같은 그런 심한 장세 이상을 이미 30년 이상을 이걸 겪어오면서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디 와 있는지 진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장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도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도를 때리는 요령에서 3분의 1씩 끊어내는 요령이라든지 뭐 10시 반에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내가 인버스를 들어갈 때는 혹은 조금 더 고급지게 할 때는 풋매수를 이용한 양매수 전략으로 어떻게 했자는지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해내기가 혹은 그걸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이제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잘했으면 뭐를 잘했고 내가 못했으면 뭐를 못했는지 알아야 내가 나한테 내일이라는 것이 있지. 그냥 이거를 야 금리가 올라가서 그래.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최근에 뭐 반대 매매가 나와서 그래. 아니면 뭐 영풍 사건이나 이런 것 마찬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하고 자꾸만 이건 내 탓이야.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내일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현재 시장이 도대체 어디에 왔냐 말이죠. 얘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말이죠. 이건 진짜 제가 감히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 제 전공입니다. 자금시험부터 한번 솔직하게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여전히 저의 스타일대로 한번 강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 듣던 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감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계속 제 기억에는 매도 얘기밖에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왜 계속 매도 얘기를 그렇게 해대고 여전히 올라갈 때마다 매도라고 하는지. 도대체 또 2332 아래, 더군다나 뭐 2300 아래도 찍었잖아요. 여기 과한 매도점인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지 좀 더 스피드하게 하고요. 부족한 건 10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배 주가는 하락은 하락인데 무슨 하락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재작년이죠. 2021년도에 주가의 흐름이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작년에 주가가 급락을 줬던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장은 추세적인 하락을 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멀게 들릴 거예요.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눈에 보이는 거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기대되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작년장 기억하시죠? 작년장이 우리가 2330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빠지는 2155까지도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가 과매도전, 여긴 불욕전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끝내 이 길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뜰 때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2020년처럼 금리가 저금리가서 뜬던지 아니면 예전에 트럼프 시절처럼 금리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기업체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 생각해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닐 때는 장을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이거 말고도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은 딱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과매도 국면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아직 지금 자막에 제목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아마 오늘은 제가 작가님하고 잠깐 제목도 똑같이 뽑아놨네요. 우리 작가님이 과매도존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자꾸만 여러분들이 받아가고 착각을 하고 방송 출연자들도 이걸 구별 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닥하고 바닥존하고는 다른 겁니다. 바닥존은 얘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 때 주로 펀더멘탈 기준으로 얘기할 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PR 얼마 와 있다. 특히 이렇게 내려갈 때는 주로 PBR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금 얘가 0.8대 와 있어. 그럼 이건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이건 급매물이 나온 건데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를 과매도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를 바닥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건 바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때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바닥이나 꼭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존이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과매도, 바닥존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내가 그래야 다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요걸 여러분이 항상 이건 제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내려갈 때도 수없이 그 2332 얘가 실제로 2330가 작년에 바닥은 아니었잖아요. 바닥존이었지. 그러면서 거기서 월간 단위로 접근하시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는데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또 한번 얘를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얘가 과매도존에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지금 장이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너는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 어딘가 네가 한번 올라와야 되지 않니? 그럴 때 제가 보는 주가 지도에서는 얘가 아주 다양스러운 것은 중방 패턴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양스럽습니다. 중방 패턴이라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골드와 데드를 반복적으로 주는 것을 중방 패턴이다라고 합니다. 상방 패턴은 N자형 파동을 주는 거고 하락 패턴은 역N자형 하락 패턴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 그래프를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의 장은 앞으로 두 가지의 주가 신호를 갖고 얘가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중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참 그런데 이건 왜냐하면 저희 이미 수강생 제가 30년 이상 하면서 제 제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이상 된 제자분, 20년 이상 된 제자분,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공부를 하는데 모 변호사님,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분도 제 제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 분이 제 강의를 들을 때 같은 수강생이었대요. 들은 곳까지 나타나서 소위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제가 대단해서 인사한다는 게 아니라 초지일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 분석도 아니고 남들이 하는 차트 분석도 아닙니다. 주가 검진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거 강의 한번 준비하려면 저는 금요일 날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저 사람 강의에 참 진심인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제 얘기를 여과 없이 한번 들으신 다음에 우리 아가가 왜 먹을 걸 주면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입 밖으로 그렇게 뽑아내잖아요. 그건 나중에 버리십시오. 하지만 처음부터 나 그거 싫어 그러지 말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빨아 들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차트 분석을 잘하시거나 아니면 또 기본적 분석을 잘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두 가지 향방이 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강의 매듭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마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급락이 왔는데 왜 이렇게 유독 9월달과 10월달이 눈으로 보기에도 왜 유독 여기에 이렇게 급락을 주냐 말이죠. 이렇게. 예, 여기도 보면 왜 여기 이렇게 9월, 10월달에 왜 이렇게 급락을 주냐 말이죠. 구제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우리 신구님이 아주 정확하게 찝어줬습니다. 상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30년 이상 했지만 연초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강한데 아니면 중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미국을 안 된다는 뷰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나는 거기에 1도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장보다 상의 개념이 있는 게 미국인데 어떻게 얘가 안 가고 우리가 간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지금 미국이 조정권에 놓여져 있고 특히 이번 달도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초알에 발해 방향이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왜 9월달, 10월달에 왜 급락할 수 있을까? 거기 힌트가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이 동그라미 이 라인이 무슨 라인이냐? 아마 저희 찐팬분들은 저 라인을 워낙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라인은 월봉 가면 정확하게 보이는 라인이 바로 이 라인입니다. 그럼 얘가 8월달까지는 이 라인보다 위에 있었어요. 이 라인보다 위에 있었는데 얘가 이 9월달 오면서 여기 장대 부분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저희가 풋매수를 들어갔던 구간입니다. 아까 여기 왜 인버스는 내가 만약에 해지를 하려면 인버스는 내가 주식이 1억 있으면 해지하려면 돈 1억이 있어야 돼요. 누가 주식 1억 하면서 내가 해지하려고 1억 넣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최소한 1억을 내가 해지하려면 아니면 5천만 원이 있어야 해지가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도 최소한 인버스에 3타임스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아마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제도적으로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풋매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풋매수를 갈 때 그냥 풋매수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얘가 속임수면 어떻게 하니? 그래갖고 여기다가 풋매수에다가 살짝 뒤에다가 콜매수 얹어갖고 어떤 형식으로 다니냐면 양 매수를 갑니다. 오늘 아침에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저희 홈피에서 그 수강생들이 계속 양매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아마 이렇게 쭉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매수, 쉽게 하면 이제 풋매수라는 거죠. 그럼 얘가 밑으로 훅 내려갈 때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내가 확 빠질 때 만약에 3천이 빠지잖아요. 그럼 얘는 내가 1억이라는 내가 계좌를 갖고 있으면 얘는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신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를 보면 이게 지금 어디보다 나빠요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2021년도 9월 달에 제가 어디보다 나빠요 그러죠? 사회자님? 중국보다. 이거랑 너무나 똑같습니다.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그림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사이클입니다. 이게 여기 꼭지 칠 때 그림이나 얘 그림은 똑같고요. 얘가 바닥 칠 때 그림이나 다음에 바닥 치는 그림은 똑같습니다. 조금만 이러면 신경 쓰면 되거든요. 중국보다 나빠요 그림이잖아요. 그때 얘는 바로 요 위에 있는 120선 라인을 얘가 깨고 나갔습니다. 이 지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데가 추세가 하락하는 지점입니다. 좀 이따 그래프 뒤에서 쇼미 아니라 지금 곧바로 갔다 오죠. 자, 얘가 하나만 더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2021년도 9월이거든요. 중국보다 나빠도 이게 음봉 그림이거든요. 이게 파란 그림이요. 제가 맨날 이런 표현하죠. 제가 표현할 때 한옥에 보면 처마 맨 끝에 겨울철 되면 뭐가 열립니까? 고드름. 처마 끝에 고드름, 연상법입니다. 처마 끝에 이렇게 고드름, 음봉을 딱 걸쳐버리면 이 고드름은 결국 어디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딱 9월 달에 이게 똑같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차트에서도 똑같이 매도라고 신호가 나오고 여기도 매도라고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억력이 사실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관찰력은 뛰어난데 기억력은 진짜 없습니다. 기억력은 저희 아마 유튜브 많이 들으시겠지만 거기 김국희님이라고 반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냥 기억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모든 걸 컴퓨터에다 다 수록해 놓습니다. 잠깐만 까먹으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표현. 주가 올라갈 때는 빨간 열차가 내일 위에 올라가야 기차가 달릴 때는 내일 위에서 달리듯이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기차가 전복당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 이게 딱 요 9월 달입니다. 이게 조금 아까 오셨던 데도 이게 딱 요 날, 이게 딱 이렇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왜 자꾸만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했지도 하나도 못 했는데, 염장 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막 이렇게 물에, 이 컵에 물이 반 정도 있을 때, 반밖에 안 남았다는 시각보다는, 아직 반이나 남았네? 그래, 내가 요번에 당해더라도 내가 다음에 당하지 마. 왜냐면 어차피 이 자리 다시 3천 가면 뭐하고 4천 가면 뭐합니까? 올라가다가 또 다시 내려갈 텐데. 제가 이렇게 해더라도 이미 마음이 벗어나 있는 분들은 또 거기다가
뭐 엉뚱한 뭐 악성 댓글 달 겁니다. 하지만 거기 누군가가 저를 옹호하고 누군가가 찐팬 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는 한 번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아침에 뭐하러 제가 여기 나와서 왜 뭐하러 이러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셔서 이 장이 이렇게 내려갈 때 그냥 제가 딱 하나 매번 얘기할 때 종합은 종합이라 부르지 마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종합은 시가 총계이라 불러달라고 했죠. 시가 총계 이렇게 내려갔는데 가까다 TV 보면 내가 뭘 추천해서 먹었다고 자랑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일까요? 자랑을 하려면 차라리 장이 이렇게 나갈 때 현금도 주식이다. 이걸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몇 개 개별주들 먹어놓고 자랑하는 게 그게 전문가가 할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후배 전문가들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장이 내려갈 때는 일단 현금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신용을 쓰지 마시고 현금을 몇 프로도 갖고 계시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뭐 몇 프로? 그럼 나머지 깨진 거는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식의 비중이 20%대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 1억이면 한 2천몇만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때리고 저희도 갖고 있는 거 당연히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안 나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얘를 요번에 놓쳐도 내가 다음에는 깨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주식을 하루만 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도 해야 되고 제가 항상 저희 클래스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만 배우지 마시고 여기 이번에 잘했으면 다음에도 오케이. 이번에 못했으면 내가 왜 못했는지를 깨달아서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여러분 방송 듣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그때 요 라인을 이렇게 깨고 나면 여기가 바로 왜 8월 9월 때 이렇게 급락했냐면 여기서 이 장은 서로 다른 클래스입니다. 어떤 클래스냐면 여기까지는 추세가 붙어있는 장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이게 깨진 이 아래로 언더로 얘가 쉽게 해서 탈락한 장인데 그러니까 얘가 급속도로 하락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요 그림이 아까 보셨던 대로 아까 보셨던 월봉에서도 그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얘는 9월달 10월달에 왜 이렇게 하락을 하였으냐면 결국은 추세 밑으로 얘가 밑으로 급락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8월달부터 매번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매도거든요. 제가 미국 갔을 때부터 매도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매도. 특히 여기는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요 그림은 잘 켜가십시오. 이건 아까 제가 중국보다 나쁘다 그랬는데 이거 20 하방. 이건 그리고 2018년도에 여러분들 주가가 그 12월 달에 주가가 밑으로 급락하면서 내려간 이유 있었죠. 왜 한 척의 배가 있었고 그다음에 엠파동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얘가 바로 한 척의 배, 시시요. 우리가 한 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통곡의 벽. 요새 뭐 이팔 문제 많이 있는데 여기는 매도를 때려줘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간 역별 투탑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부족한 것은 좀 이따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낙담했을 테니까 제가 한마디 해볼게요. 2018년도에 장이 밑으로 확 내려갔을 때 시시요.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럴 때 한 척이라는 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 얘가 올라갈 때 여기서 똑같이 이게 나온 거거든요. 역별 2018년도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은. 그럼 얘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게 똑같이 때려주는 구간이 온 거거든요. 그럼 얘가 못 때리고 내려갔을 때 여러분이 또 다시 낙담하셨잖아요. 그땐 제가 뭐냐면 여기는 한 척의 배가였는데 사회자님. 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급락을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이 구간 여기서 제가 뭐라고 멘트를 때렸었죠? 함대가 온다. 그래서 함대. 한 척의 배가 아니라 함대. 쉽게 하면 3개월 정도에 움직일 수 있는 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엠파동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알아야 그러니까 얘를 주가가 과거하고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집어올리는 똑같은 테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는 한 척의 배랑 똑같은 거고 얘는 뒤에 함대가 오는 장이 여기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게 지금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면 여기 지금 사실 여기 밑에 저희 인터넷에 있는 거 저기 쭉 했는데 여기 하는 분이 이걸 지원했네요. 여기 밑에 보면 저희 홈페이지 가서 유튜브 가서 보면 제가 항상 애프터 서비스 하잖아요. 여러분께. 그럼 여기 계속 여기는 투매 2330 아래가 투매초니까 투매를 하자는데 마지막 이게 동그라미 몇 초 났냐면 마지막 날 여기 올라가는 여기까지도 3월씩 매도 때리십시오. 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걸 제가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매도했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도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늦었습니다. 갖고 버티십시오가 대세했지만 이게 갖고 버텨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쭉 빠지는 자체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만약에 이 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갈 거라으면 아마 여기서도 때렸을걸요. 근데 얘가 올라가는 게 가짜인 걸 모르니까 갖고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건 분봉 상반이 와야 된다. 너무나 심플한 기법은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미분적분도 아니고 덧셈 뺄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지금 이 장을 내려갈 때 여러분이 진짜 돈 버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똑같은 이게 왔을 때 내가 다음에 당하지 않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에 복수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줘보는 것은 추세적으로 하락한 부분이 있다. 특히 이런 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20쌍봉을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 매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이 뭐를 기억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렸었냐면은 제가 유가 차트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유가 차트를 보면 걔가 꼭지 치면 내려갈 때 C8가 9.1에서 6월달에 꼭지 치면 내려갈 때 21쌍봉 종합주가 지수이거나 그죠? 종합주가 지수이거나 어떤 경제에 관련된 유가 차트는 것들은 종목은 62쌍봉 줄 때가 아주 위험하지만 이런 지표들은 더군다나 22쌍봉을 주면 위험한 구간에 와 있다는 것도 덤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노하우를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계속해서 연속곡처럼 들고 오셨던 분들은 그게 누적이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 근력이라는 것이 생기셨을 거고요. 처음 듣는 분들도 그래? 진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런 데서는 내가 한번 다음에는 내가 풋매수 혹은 양매수 아니면 뭐 인버스도 좋죠. 이게 역별 투탑이라는 거구나. 여기 올랐을 때 왜 매도 때렸을까?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이것도 유튜브 들어가면 무슨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편하게 하십시오. 다른 단점은 없습니다. 전 하나라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 다른 사람들 저랑 똑같은 동시대에 똑같이 중고시장에 들어와서 다들 쓰러지고 무너졌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이야기도 참 저기지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이번 달에도 또 무슨 베스트 파트너인가 또 주셨더라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이걸 어떻게라도 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돌려드릴 수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간 원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장을 급격하게 돌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8 전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아닙니다. 물론 걔가 돌았으면 그거 내려간 것 때문에 주변적인 조건은 좋아지겠지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은 역시 뭐냐? 바로 얘입니다. 이 10년 미 국채 이게 어떻게 되냐입니다. 근데 다행히 얘가 지금 5컴마를 찍은 다음에 한 번 내려간 다음에 얘가 한 번 얘는 내려가는 게 빨간 거죠.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장대를 때리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11월 달에는 거의 100% 금리 동결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금리 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아시죠? 이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무지하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우리 눈에 봤을 때 진짜 얘가 꺾어지는 거라는 것은 머릿속에다가 유가의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환율이 1,400원대 위에 기승을 보였을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달러 인버스를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달러가 하락할 겁니다 하면서 얼마를 가격을 얘기했었냐면 1,402원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뭔가 꺾을 때 5가가에서 얘가 저점 붕괴가 나타나거든요. 키포인트. 10년 국채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5%를 못 뚫고 얘가 내려간다고 할 때 우리 시각에 드디어 얘가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풀 꺾였어. 이제 폭염은 지났어.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올 거라는 건 뭐냐면 얘가 여기 음봉을 요 밑에 보면 음봉을 하나, 둘, 세 개 때리고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맞지 않습니까? 요 저점을 얘가 붕괴시키는 요 현상들.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여기처럼 5선 쌍구점 저점이 붕괴되는 현상에 따라서 시장은 판도가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얘가 그 5% 못 뚫고 얘가 멈추고 있는데 빌 에크먼이 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에 매도 때린 걸 갖다 나는 커버링 들어간다 그랬는데 얘는 멈추는데 왜 그러면 시장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진짜 속된 얘기로 제가 방송한 욕 나옵니다. 우매상만이 갖고 있는 아주 더러운 더찬 그 플레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이 내용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보면은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하락을 부르는 이런 현상은 물론이고 또다시 영풍지기 사태가 터졌다는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더 속 터지는 것들이 있죠. 미국의 기업체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안 따라주더라도 계속 주주 중심, 배당을 드리고 사람들을 주시장에 머물게 하고 내가 장기적인 투자해서 주장에 머물게 하는데 제기를 우리나라 장은 어떻습니까?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같은 거. 뭐 회사가 특히 최근에 2차 전지 사신 분들 아마 굉장히 많이 위에서부터 하락하면서 속탈 텐데요. 뭐 L사라든지 L사뿐만이 아니죠. 뭐 K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회사에서 그 알짜가 되는 것들은 또 쏙 뽑아서 뭐 물적분란이 뭐니 해갖고 그렇다고 그걸 기존의 주주한테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단물 뽑아듯이 쭉 빼서 따로 별도로 상장시키고 뭔 계열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삼성보다도 더 많은 계열사 줄이겠다고 오히려 40개 가까이가 계열사가 들어가고 별의별 악재에 휘말리고 여러 같은 이런 조건에서 국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정말 뭔가 잘못됐으면 그런 건 일벌 백개야 되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을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쳐벌어야 그게 만족스러울지 각각이 그 합법을 가장한 불법과 진짜 몰래 하겠다는 불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골병을 들고 있고 이미 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공매도는 우라지게 터지고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피를 보는 것은 개인 투자가 아닙니까? 다행히 이제 여기에 이 공매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는 뉴스가 나온 걸 아실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한번 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가 처마 끝에 이 고둠이 열리듯이 얘가 지금 추세적인 하락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인데 아까 여기가 바로 중보다 나쁘다. 20 디코톤이 나온 거죠. 여기가 바로 똑같이 아까 역별 투톱에서 똑같은 20 디코톤이 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보이면서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구간. 그럼 여기는 이제 얘가 추세가 무너지는 하락이었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여기는 사실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면 20 디코톤 말고 60 디코톤을 줘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꺾여야 이게 꺾여야 N자를 가는데 얘가 지금 실패한 게 어디냐면 여기를 깨고 있다는 사실이죠. 240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튕겨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무너지면서 내려가니까 얘는 자동으로 대를 주면서 다음에 오는 파동은 소위 N파동의 구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상당수 한 70% 이상은 못 알아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꼭 씹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다음에 안 당하도록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흐름의 모습을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 아까 추세가 그렇게 내려가는 데다가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이렇게 많이 빠지는 그 현상들은 이러한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빨리 좀 한번 좀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다들 위에 계실 텐데 얘를 왜 이렇게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 증권사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숨어있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시장이 처음에 그러니까 추세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말고 그 후에서 빠졌던 건 뭐냐면 그건 이상한 조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디코톤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20의 디코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처럼. 여기 보면 20의 N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죽어야 살아요. 이렇게 죽어야 살아요.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쳐놨는데 60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N자가 아니죠. 그럼 얘는 디코톤 주려면 이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얘도 역시 마지노선 여기겠죠. 240 지켜주는 보면서 이게 되겠죠. 특히 얘가 이럴 때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가다가 A타입은 1, 2, 3, 4, 5. 이걸 A타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쌍보 주는 건 B타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걸려있냐면 쌍보에 걸려서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오늘 미국에서 올라갔던 종목도 다 보십시오. 그것이 메타가 됐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던 다 60이 디코톤이 아닌 것들은 다 조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정할 때 우리가 위에서 조정받는 건 당연한데 이 조정받을 때 이 당연한 이 위치가 문제는 240을 지지하면서 여기서 N자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방향을 인정해라. 이걸 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내가 대응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했는데 이 대응이 부족했던 분들은
여러분들 꼭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매도의 교과서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결국 약간 20이 쌍봉이었는데 이게 매도의 교과서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CPI가 9.1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 얘가 꼭지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내려갈 때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매도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장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 장이 진짜 짜자잔하고 올라가는 추세적인 상승을 주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282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이 국채 수익률이 이게 빨리 꺾게 되고 그때 꺾일 때 나타나는 상황은 여기 음포선이잖아요. 음포선 다음에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이죠. 하지만 얘가 진짜 끝날 때는 세력의 알배기 패턴. 얘가 20 이렇게 쌍봉을 준 다음에 여기에 장대목을 때렸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면서 여기 저점을 깨버리면 얘가 완전히 이렇게 바스러지게 내려가는 패턴이죠. 이 매도의 교과서를 딱 걸어놓고 자꾸만 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게 지금 한 장의 그림입니다. 얘를 보시면 얘는 올라가다가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장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20의 뒷구턴 나온 거죠. 얘도 똑같이 20의 뒷구턴 여기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진짜 배기는 20의 뒷구턴이 아니라 뭐의 뒷구턴이죠? 60. 그렇죠. 60의 뒷구턴이거든요. 얘거든요. 얘. 이게 나와야 되는 거다. 얘는, 그러니까 얘도 여기도 이게 여기도 얘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거거든요.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얘가 내려갈 때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얘는 이게 꺾여지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여기를 내려오지 말았을 때 여기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려오지 말고 얘가 이렇게 턴하면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모멘텀, 금리의 모멘텀이거나 경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가 얘가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드디어 얘가 내년 이후에 실적을 끌고 오는 거구나 그랬는데 중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TSMC 약재가 아까 그 역별 투탭 나왔을 때 TSMC 약재가 생보다 엄청난 약재입니다라고 했죠. 그때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얘가 금리는 똥금리 가긴 틀렸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TSMC에서 반드시 관련 악재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이제 한쪽 날개로 그나마 날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모멘텀이 두 개를 폭삭 무너뜨리는 악재가 TSMC의 악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얘가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얘가 현재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얘가 이렇게 꽃을 피운 다음에 이렇게 5%까지 올라가서 꽃을 피운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밑에서 이중바닥형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가만 놔둬봤자 얘는 자동으로 얘가 이걸 뚫고 내려갈 거거든요. 이 60 이렇게. 얘는 이렇게 N자로 갔지만 얘는 이렇게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가 내려갈 때 어떤 패턴이 할 때 그림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냐면 블랙스완. 이거 언제냐면 2020년 3월달 주가 팔 때 여기죠. 얘도 여기 가다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장세고요. 이게 2020년 장세입니다. 여기 어떠세요? 똑같지 않아요? 얘가 여기가 올라갈 때 이게 60이 이렇게 N자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때 아까 엔비디아는 똑같습니다.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 똑같습니다. 얘가 1, 2, 3, 4, 5 다음에 얘가 여기 쌍봉 줬죠. 아까 엔비디아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쌍봉. 얘가 N자로 가려면 얘가 죽어야 살잖아요. 꺾여야 N자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꺾인 겁니다. 근데 여기처럼 블랙스완을 만나버렸죠. 코랄구의 블랙스완을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내려간 상태에서 이 다음의 행보는 얘가 어떤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이냐라는 거죠. 얘는 두 가지 타입으로 현재 주가가 움직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그 타입은 어떤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냐 할 때는 얘가 여기처럼 대도 준 다음에 다시 뚫고 올라가는 이렇게 원상 복구형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위에서 꺾을 때 역연적인 타입이 현재 다음에 기다리는 타입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보시면 요 두 가지 요거 하나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2018년도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대들 주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역연자로 내려가든지 20처럼 아니면 여기처럼 대들 준 다음에 다시 한번 고도에서 원상 복구가 되든지 둘째 하나입니다. 이건 원상 복구형이고 얘는 60 하방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주시장의 두 가지 시나리오는 얘가 나오든지 얘가 나오든지 이건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다양성한 것이죠. 공통점은 얘가 원상 복구로 가던 이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지면 제일 최고의 최선의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안 간다 하더라도 얘는 내려갔다가 얘가 하락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건 하락 파동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어져야 하락 파동이잖아요. 우리 이번에 20도 얘가 하락 파동을 줄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들었다가 꺾어지듯이 이놈도 내려갔다가 들었다가 꺾어지는 요 파동, 이게 N파동이죠. 요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우린 지금 장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얘는 언제부터 N파동이 중요할 때는 이건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결국은 과매도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은 내가 만약에 매수한다 그래도 월말 돈이 있는 분들은 월말 단위로 매수하면서 얘가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주가가 이렇게 8월달은 물론이고 9월달, 최근에 10월달에도 이렇게 내려갔는데도 올라갈 때마다 내가 이익 난 건 물론이고 내가 손실이어도 올라갈 때는 3월씩 끊어서 매도를 때라고 끝까지 그렇게 계속 매도를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장의 그림입니다. 이겁니다. 장이 가려면 종합주가 30분봉에서 무조건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얘가. 근데 한번 보십시오. 최근 올라갔다가 얘가 밑으로 갈 때 아무리 얘가 올라가도 얘가 가려면 이게 두세 맞았다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죽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매도, 올라가도 매도, 여기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점이죠. 이게 올라가서 이게 N자가 아니잖아요. 올라가도 매도. 그럼 얘가 그래도 받는다만 존재하면 얘가 여기를 깨지 말고 뚫었던 이 여기를 깨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세가 받쳐지면서 이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여기를 또 깼어요. 그러면 또 매도죠. 왜? N자가 아니니까. 그럼 저기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럼 그냥 다음 주도 올라가더라도 최소한 쫓아가서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N자가 아니면 또 올라가도 또 두대 맞습니다. 이거를 거의 10월달 한 달 내내 떠들고 있네요. 이거를. 여러분 이걸 처음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게으르지 마라. 내가 아무리 직장을 다녀도 내가 퇴근하고 와서는 방송을 들어야 되고 내가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는 이미 내 마음에 매도는 떠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나한테 내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얘가 뜰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나와야 되고요. 그럼 얘는 올라가는데 왜 가라앉았냐? 20 분봉에서 20디코톤만 아니라 60 디코톤도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20 디코톤 얘가 20 상방 다음에 요게 60 상방이거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퍼펙트 패턴도 여기서 떠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실패하면서 대들 준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다운 상승을 주려면 이제 얘가 이제 내려간 다음에 드디어 이제 N파동 받아 주는 거 아니야 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20 분봉상에서 20 상방과 60 상방을 나와야 그게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얘가 올라갈 때 퍼펙트 패턴은 이 그림도 참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처럼 60 이렇게 N자로 가야 되고 20이 N자로 가야 된다. 레인보우 로버 맨날 이렇게 대표로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나와야 드디어 얘가 시세가 시대대로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까 금리가 5%대에서 머뭇거리고 11월과 12월에 금리 동결을 하는 것이 이게 나오지 않는가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PC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3.7%인데 이건 뭐 예상치에 부합한다는 게 있으니까 계속 이런 데이터를 주고 그다음에 11월달, 12월달 나올 때 어떤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온가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패턴에서 얘가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최소한 무조건 얘를 가게 돌파한 다음에 이게 나와야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보고 때려도 됩니다. 이게 그게 아닐 때는 얘는 올라갈 때 아직까지는 상단에서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론 지금의 장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월봉사에서 바디크로스의 영역에 있고 우리가 이걸 인덱스 I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중보다 낮보다 여객적으로 내려가는 걸 패턴 이게 조합을 이면서 얘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얘가 그러면 어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찍고 올라갈 때는 장은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 모멘텀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 하나가 똥금리고 하나가 동교조인데 지금은 둘 다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뭐가 있느냐? 딱 하나가 더 있다. 우리가 이미 그 작년에 2332 아래에서 2155 이 여기도 과매도존이었듯이 얘는 분명히 과매도존이 있다. 우리가 보통 과매도존을 있다 할 때는 뭐 PR, PBR 같은 거 들여다는데 쉽게 하면 아파트 친다면 지금 어떤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8억에 급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 쉽게 해서 PBR 0.8컴마대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얘는 과매도존이 있다. 근데 얘가 과매도존이 있어도 이게 올라갈 때 어떤 특정한 패턴, 모양을 만들어서 빠지듯이 올라갈 때도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양 중에서 가장 기본 ABC인 분봉의 상반면 조건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때는 매물 소화가 아쉽지만 좀 더 필요하다. 하지만 계속 주목하고 이게 변화가 됐을 때는 중간에 계속 찾아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는 10시 반에 진솔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